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1일 현지 미국 시간으로 12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1월 1일 새벽 정도 됐겠네요. 오늘은 2024년 이 일드맥스 ETF 리뷰 시리즈의 첫 번째로 테슬리 2024년 리뷰를 살펴보고 액면 병합이 지난 1월에 있었죠. 그래서 그 1월에 있었던 액면 병합이 분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년 테슬리와 테슬리의 본주가 테슬라죠. 그 테슬라의 그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이 dividendchannel.com이라고 하는데 가시면 이 드립 리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리와 테슬라를 넣고 기간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디비던드를 자동으로 재투자를 했을 때의 성적이고, 아래쪽은 그 디비던드를 자동 재투자를 안 했을 때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는 이 annualized return, 그러니까 토탈 리턴을 보시면 테슬리는 36.47%의 수익을 올렸는데 테슬라는 73.76%, 굉장히 좋죠. 그게 테슬라가 이제 그동안 가격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애뉴얼라이즈드 게인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연간 수익률을 보니까 약 37%, 그리고 테슬라는 75%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 달러를 투자를 두 개 똑같이 하셨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벌어들였던 돈이 테슬리는 벌어들였던 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1월 지난 2024년 1월 1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인베스트먼트의 총 차이가 약 13,647불, 그리고 테슬라는 17,300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분배금을 재투자를 했을 때의 경우에도 이 테슬라의 수익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만약에 분배금을 재투자를 안 했을 때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재투자를 했을 때는 약 4,000불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분배금을 재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6,000불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는 재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1년에 토탈 리턴이 약 12.2%, 그리고 테슬라는 76%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그 분배금을 재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결과를 보는 걸로 나오지만 뭐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그래서 총 수익률 서머리를 보면 총 수익률은 테슬라가 75%, 테슬라는 37%, 그리고 총 배당금은 테슬라는 배당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테슬리는 총 지금까지 11.75달러를 1년 동안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을 보니까 테슬라는 약 183달러의 상승이 있었고 테슬리는 약 8.82달러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월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테슬리가 약 0.5에서 1달러, 한 1.23달러 정도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 정도의 평균적으로 분배금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월 현금 흐름보다는 나는 그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러면 테슬라에 투자를 하셨던 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였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 테슬리와 테슬라가 80%와 20%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가 이게 들어갔으니까 지금 현재 원금 회수율이 약 114.2%, 그리고 테슬라는 수익률이 지난 2023년 작년이죠. 작년 4월부터 이제 테슬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160달러 정도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00 달러가 넘으니까 250%. 그래서 테슬리는 원금 회수율이 지금 현재 100%를 넘어서긴 했지만 사실은 약 130%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원금 회수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그동안 계속 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까지 포함된다면 약 130%. 그렇지만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세금까지 다 회수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드맥스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어떤 분배금 결정 요소에 뭐가 있느냐? 역시 뭐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업에는 수입과 지출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수입선에는 지금 현재 합성 옵션과 커브드 콜 옵션 그리고 콜 스프레드 옵션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 컨트랙트에서 저희들이 수익과 지출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본주의 가격 등락에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고정적인 수익으로 본다면 국제 수익률이나 이자가 있겠지만 얘들은 사실 별로 분배금 결정에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아마 한 1%나 2%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일드맥스 매니저들과 회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저희들이 약 1% 정도 연수 수요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수익과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옵션 트레이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의 펀드 크기와 쉐어 수가 변화가 이제 액면 병합을 한다든지 혹은 액면 분할을 할 경우에 펀드 크기보다는 쉐어 숫자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펀드 크기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쉐어 수가 액면 병합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대 2-1으로 했으니까 반으로 줄어들고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그 수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쉐어 수보다는 펀드 크기와 본주의 가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본주와 ETF의 가격 등락이 굉장히 중요하고 분배락이 또한 발생한 후 그 ETF의 가격 회복력, 즉 본주와 분배락이 발생한 후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ETF 가격이. 그렇지만 본주의 가격이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서 ETF의 옵션 성적이 좋아지면 ETF의 가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적인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게 커브드 콜 ETF의 어떤 숙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일드맥스 유보금인데 이게 이제 전체 수익의 약 10% 이하로 이 사람들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순수익의 90% 이상을 분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 법인세가 자기들 미국에서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90% 이상의 수익을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리츠주와는 다르게 이게 법적인 강제 조항은 없어요. 그렇지만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제대로 어기면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 90% 이상의 수익을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유보금을 10% 이하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관계를 가지는데 그 함수관계의 결정 요소가 뭐냐면 본주의 가격 등락 폭과 그리고 ETF의 가격 회복력 그리고 옵션 매매 성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데 요 세 개의 가장 큰 그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데이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주간 업데이트해서 트래킹을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24년 합성 주간 옵션 매매 성적을 보시면 첫 번째 칼럼에서 요 합성 옵션에 대해서 어떤 그 콜과 풋 옵션 컨트랙트를 사고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회계 연도가 일드맥스는 회계 연도가 이 1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의 회계 연도를 보면 23년과 24년 회계 연도에서는 약 139밀리언 달러의 이익을 보았지만 이 위클리 옵션에서 약 145밀리언, 그러니까 1억 4,500만 불의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총 23, 24 회계 연도에서는 약 550만 불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배금 발표하는 날을 기준으로 Net Asset Value를 계산을 해보니까 3월 13일 제가 트래킹을 시작한 그 달서부터 10월 30일까지를 보니까 21.7%가 증가가 됐고 쉐어 수도 53.5%가 증가가 된 겁니다. 이 얘기는 액면 병합이 1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액면 병합이 발생되고 난 후에 계속적인 이 내부와 쉐어 숫자도 증가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론적 분배금은 이 내부를 기초로 해서 이 쉐어 숫자를 기초로 해서 얻어진 최종 그 profit and loss
그죠? 요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론적 분배금이 돈을 잃었어요. 약 20센트 정도 돈을 잃었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지급된 분배금을 쭉 모아 보니까 약 9.23달러 정도가 지급이 된 것이죠. 10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보고된 이 리턴 오브 캐피탈 그걸 쭉 계산해 보니까 약 3달러 정도가 ROC로 테슬리에서는 이번 10월 달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유보금으로는 사실 돈을 그동안 못 벌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론적 유보금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일드맥스에서는 법인세가 거의 0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OC는 이제 이 합성 옵션과 주간 옵션 성적에 따라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회계연도 2024년에서 2025년 회계연도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의 계산을 보면 지금 현재 두 달 동안 합성 옵션에서 약 6억 7천만 불의 돈을 벌었고 위클리 주간 옵션에서 약 1억 8천만 불의 돈을 잃었지만 그래서 최종 현재 두 달 동안 약 4억 8천만 불의 돈을 벌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좋죠. 그 기간 동안에 내부도 24% 증가해서 이미 1.2빌리언 달러가 넘어섰고 쉐어 숫자 또한 1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분배금이 지난 두 달 동안에 11월, 12월 동안에 벌어놓은 분배금이 약 6.9달러인데 실제 지급된 돈은 2.5달러로서 ROC가 이미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론적 유보금은 약 4.4달러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데 그 분배락이 발생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2023년도 데이터와 2024년 데이터를 두 개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각 분배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배금이 나오는데 여기 분배금이 2024년의 분배금은 사실은 실제 지급된 분배금의 곱하기 2입니다. 왜냐하면 액면 병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거의 반이 이게 1.99달러의 반이 지급이 됐지만 액면 병합이 발생된 후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18달러가 지급이 되어 있고 2024년에는 액면 병합이 발생이 한 후에 첫 번째 분배금이 2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이후에는 곱하기 2가 아니라 1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74달러. 그래서 요거를 18달러와 11달러를 더하면 약 29달러, 거의 30달러 정도 계산이 되지만 요거는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분배금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외에 그 분배락이 발생하던 그 날에 그 실질적으로 테슬라와 테슬리의 가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분배금이 발생된 후에 가격이 그 달과 그 다음 달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회복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봤을 때 분배금이 발생된 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2023년에는. 그래서 30불까지 갔다가 31불, 34불, 그 후에 쭉 떨어져서 22달러까지 갔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 21달러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현재 12월 27일 분배금이 발표됐을 때에 15달러까지 상당히 많은 돈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ETF의 가격 변화를 퍼센테이지로 쭉 해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마이너스의 숫자가 조금 더 적긴 하지만 그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그 레이트가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또한 프리퀀시가 2023년에는 매달 나왔기 때문에 12번 나왔고, 2023년에는 4주로 한 번씩 계산이 되기 시작했죠. 10월부터. 그렇게 해서 10월에는 두 번이 나왔습니다. 10월 3일과 10월 31일. 그래서 2024년은 총 1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권회사에서 무엇을 발행해 주냐면 1099 DIV라고 하는 폼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게 뭐 박스 1A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급된 분배금이 2023년에 총 9.12달러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 계산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2024년에는 11.4달러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합해 보면 총 $20가 23년과 24년에 발행이 됐죠. 그래서 분배락 발생하기 전에 보다 분배락이 발생한 후에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분배락 발생 후에 사실은 2024년에 분배금이 약간 조금 더 많이 나온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99 DIB의 박스 3에 보면 이 리턴 오브 캐피탈을 리스트를 해주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non dividend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나왔던 것은 총 7.2달러. 그래서 9.1달러 중에 7.2달러이기 때문에 약 80% 정도가 ROC이고 2023년에는 지금까지 총 지급된 분배금 중에 약 3.2달러. 그래서 11.4달러 중에 3.2달러가 ROC로 잡혔기 때문에 약 28%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면 병합이 발생되기 전에, 그죠? 액면 병합이 발생되기 전에 이 평균 ROC의 퍼센테이지가 약 77%였어요. 그렇지만 액면 병합이 발생한 후에 ROC는 약 34%로 지금 10월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리의 가격 회복력하고 분배금과 ROC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0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회복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배금을 발표를 하고 분배금을 지급한 후에 그 가격 회복력이 마이너스로서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위 0보다 큰 이 파란색은 가격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4번의 이 분배금 지급이 됐죠. 23년과 24년 그 액면 병합이 2024년 1월에 있었고, 그 전에 보시면 2023년에는 사실 가격 회복을 제대로 못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회복이 되고 나머지는 다 회복이 안 됐죠. 그리고 2024년도에도 상반기에는 회복을 한 게 겨우 두 번에 불과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현재 나름대로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과 12월 달.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액면 병합 전후에 그렇게 크게 어떤 그 가격 회복 역상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1월 달에 액면 병합 후에 이 빨간색 라인이 분배금의 사이즈인데 분배금이 점점 더 추세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테슬라의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ROC도 또한 분배금은 올라가지만 ROC는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바람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지금 10월 달 두 번째에서부터 12월까지 ROC가 지금 제대로 아직 포스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따라서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복잡한 이제 요거는 복잡한 그 스태티스틱스인데 2023년에 2024년 사이 분배금과 결정 요소들 상관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배금의 결정 요소로 분주의 가격 등락과 ETF의 가격 회복력, 그리고 옵션 매매 성적 요 세 개가 어느 정도 각각 분배금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기 위해서 봤는데, 현재 분배금은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0에 가까우면 사실은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각 요소들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요소들이 분배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이 계산에 따르면 0으로 나오면 상관관계가 없고 0.5 이상이 되면 굉장히 강하게 이 파지티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라 그러죠? A가 늘어나서 본주의 가격 등락 폭이 크면 분배금도 더 커지고 ETF 가격 회복력이 더 크면 분배금도 커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포셔널하게 파지티브하게 방향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마이너스 0.5가 가깝다 이 얘기는 서로 역으로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금은 이 결론에 따르면 분배금은 본주의 가격 변동, 그래서 이 분배금과 테슬라 쉐어 프라이스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이 분배금은 본주의 가격 변동, 특히 분배락 전후의 본주 가격 변동의 일정 부분이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0.5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강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더레이트하게 어느 정도 연동이 되더라.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 회복력과 테슬리의 가격 회복력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보니까 굉장히 스트롱하다는 거죠. 스트롱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본주와 ETF의 가격 변동은 굉장히 강하게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가격이 그 달의 그 분배락 날과 그 다음 달의 분배락 날 사이에 이 테슬라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 얘기는 테슬리의 분배금, 테슬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분배금도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ROC는 또한 본주의 가격 변동, 특히 분배락 전후의 본주 혹은 ETF의 가격 회복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역으로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본주의 가격이 회복이 강하게 잘 되면 테슬리도 올라가지만 이 ROC 자체는 적어진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주 혹은 ETF의 가격 회복이 느려지면 또한 ROC의 비율이 또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주가 가격 회복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본주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그 합성 옵션에서 돈을 많이 잃게 됩니다. 물론 그 주간 옵션에서 돈을 벌지만 주간 옵션에서 버는 돈의 양보다 합성 옵션에 돈은 양이 잃는 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일드맥스에서 좀 더 효율적인 이 신테릭 옵션의 기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은 다운 하락장에서 본주를 갖다가 이거 합성 옵션을 계속적으로 롤업을 하게 되면 돈을 계속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이런 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콜 스프레드를 갖다가 보험을 살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가면서 일드맥스에서 좀 더 효율적인 그 어떤 매크로스코픽한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거를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슬리 액면 병합이 분배금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 분배금 총액이 18.2달러에서 2024년 분배금 총액이 11.7달러, 35.6% 감소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 분배금 총액은 사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실분배금 지급된 것이 9.1달러고 2024년에는 11.4달러로 약 25%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면 병합이 됐다고 해서 분배금이 실분배금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액면 병합 전후에 각종 지표들의 차이는 관찰이 되지만 액면 병합 자체와의 인과관계 성립을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액면 병합이 되면 분배금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신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현상, 어떤 그 착시 현상이지 않느냐. 실질적인 그 실분배금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사실 조금 25% 증가를 했더라. 그렇지만 저도 이제 액면병합이 되면서 전체 가진 그 주식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줄어들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분배금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드렸듯이 액면 병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를 통해서 투자한 원금 회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더라. 물론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 장기 투자에서 우리가 이 일드맥스 ETF의 연금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루먼 G4G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액면 병합이 배당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다. 저는 사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덕분에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쉐어를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문님.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남은 그 ETF 4대장을 기준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혹시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 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2024년 4대장 리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